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그 트레이드 윈드가 삼성중공업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세 번째 FLNG, 이름이 티거인데 이거 수주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JGC와 컨소시엄 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1번 FLNG가 사투라고 하고요. 이거는 120만 톤인데 대우조선이 건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FLNG는 두아라고 하는데 160만 톤짜리고 이건 이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것이고요. 그 세 번째 그 티거가 200만 톤짜리인데 이거 건조를 위해서 사전 설계 프로젝트 FEED를 삼성중공업과 일본 JGC 컨소시엄이 지금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 완료됐죠. 그래서 원래 이 말레이시아가 22년 말경, 금년 말경에 세 번째 FLNG FID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이거 결정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삼성중공업이 다시 수주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이런 내용으로 이전에 영상으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이거 그 영상들 지금 다 올라와 있죠. 근데 그게 드디어 이제 수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수주를 한다니까 반갑죠. 예. 정말 엄청 반갑습니다. 예. 이제 수주 금액은 수주 공시 나는 거 보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저 금액은 프로젝트 중 총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중에서 삼성중공업한테 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는 그 삼성의 공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프렐루드는 530만 톤짜리고 코랄솔은 340만 톤짜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대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다른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은 그 사라왁 지역인데 저기가 말레이시아 최대 가스 생산지입니다. 육상 가스전도 트레인이 9개나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총 연산 한 2,930만 ton 규모 되는 것 같습니다. 페트로나스는 저 가스 외에도 이제 지금 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그 글로벌 그 업스트리머입니다. 페트로나스는 그러니까 쉘이나 BP나 뭐 에키노로 이런 데하고 같이 그런 그 업스트리머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가스를 캐내고 나면은 그 해저에 원래 그 가스가 차 있던 자리에 가스를 캐냈으니까 해저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매립하는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도 현재 수행 중입니다. 예. 이것도 이전에 영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가스전에서 가스포 올려서 한국에 팔고요. 그러면 가령 한국의 가스 발전소가 가스 태운 열을 전기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결국 남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공기 중으로 다 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퍼져 나가기 전에 다시 포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그 말레이시아 그 가스전에 가스 포올리고 비어 있는 그 해저 공간에다가 다시 이산화탄소를 묻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가스 에너지 순환 사이클 비즈니스를 페트로나스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즉 페트로나스의 그 이산화탄소 순환 사이클 비즈니스에 당연히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실행할 때 핵심 장비가 뭐겠습니까?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아니겠습니까? LCO2C라고 하죠. 그래서 가령 이제 국내 가스 발전소나 제철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수소 공장 지금 그 SK 그룹이 LNG를 결국 개질할 수밖에 없는데 대규모 수소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소 지을 때 그냥 잘못하면은 그 이산화탄소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수소 자체는 이산화탄소 없지만은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가스를 개질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잖아요. 블루 수소죠. 블루 수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하면은 그걸 한 곳으로 모아서 어떤 해변가가 되겠죠. 그 해변가에는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바꾸는
그 액화 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전부 액화시킨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해저 동굴로 싣고 가서 이제 파묻는다는 건데, 싣고 가는 장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LCO2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가스공사 등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그 삼성중공업, 현대 뭐 이런 그 한국의 조선사에다가 시범적으로 액화 이산화탄소 발주할 것 같다, 이런 영상도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아직 발주 소식은 없는데 결국 이거 발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비즈니스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국내에 파묻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해저에다가 멀쩡한 그 해저를 파내서 파묻을 수는 없잖아요. 가스전, 폐가스전, 가스 포울류가 남아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이산화탄소를 갖다 그 메꿔버리면 그게 제일 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앞으로 뭐 금년, 그러니까 23년에는 이 액화 이산화탄소 그 발주 소식, 또 이것도 이제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그 글로벌 해상 운송업 형성 과정, 그 전형적인 그 전개 과정인 것 같은데 아주 그 재미있고요, 생생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퀴너로, 셀, 토탈 에너지가 합작해서 노던 라이트 JV, 조인트 벤처 JV를 설립을 하나 했습니다. 노던 라이트. 목적이 뭐냐? 2024년부터 유럽 지역에서 포집된 그 이산화탄소를 싹 수거해서 노르웨이의 그 베르겐 지역이라고요. 거기 그 노르웨이 그 베르겐 지역, 저 지역이 그 가스전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빈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스를 지금 캐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파묻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노던 라이트 JV는 그 이산화탄소 쓰레기 수집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글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노르웨이 베르겐 지역이 어디인지, 그 조그마한 그 붉은 점으로 그 표시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연간 한 150만 톤 규모, 아주 소규모입니다. 일종의 그 시험 작업으로 이게 해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은 대규모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배입니다, 배. 장비. 제일 중요한 장비가 배입니다, 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 노던 라이트 그 JV를 설립할 당시에는 그런 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노던 라이트하고 중공의 대련조선이 21년 10월에 건조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7,500 큐빅미터급 LCO2C 두 척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는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규모는 아주 소형 선박입니다, 소형. 한국의 그 삼성, 뭐 현대, 대우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대형 LCO2C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영상도요, 저 처음부터 제가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추적하면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 요거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이 선박의 보조 추진력으로, 저게 지금 저 배는 어디서 주로 노느냐? 북해에서 논다고요, 북해. 유럽 각 지역에서 수거해서 북해를 건너와서 노르웨이까지 가고, 그래서 노르웨이, 북해, 노르웨이하고 저기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게 그 북해 아닙니까? 그 북해 바람 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해의 바람을, 그 풍력을 저 선박의 보조 추진력으로 이용하려고 바람개비도 설치한다, 그런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바람개비. 바로 노르웨이의 유명한 그 바람개비 전문 회사 노스파워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로터세일이라는 겁니다. 로터세일. 그러니까 본질은 수직형 바람개비입니다. 네? 수직형 바람개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풍력 발전기 그 바람개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직형 바람개비가 기둥처럼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바로 그러니까 마그누스 정리였습니다. 마그누스 정리. 그래서 그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마그누스 이론도 제가 매우 쉽게 그 소개를 해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어저께 나온 보도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 배를 말이죠. 일본의 K라인이 용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K라인의 영국 자회사인 K라인 LNG shipping UK가 바로 이 포집된 이산화탄소 운송 업무를 맡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이산화탄소를 둘러싼 이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된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선박 건조 비용은 노던라이트가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선주가 되는 거죠. K라인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배는 노던라이트한테서 용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선료는 K라인이 노던라이트한테 이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K라인은 화물 배달비는 어디서 받느냐? 뭐 노던라이트한테서 받든가 또는 액화 이산화탄소를 처리해야 하는 그 유럽 기업들한테 직접 그 K라인에게 지불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0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의 LNGC 수주량 보면은 2020년에는 30척이었고 연간 한국 전체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 두 개사, 대우, 조선 이렇게. 그래서 20년 전체는 30척인데 21년에는 60척으로 늘었고요. 22년은 현재까지 116척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몇 척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 폭발적 증가세 아닙니까? 그럼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년 이후는 어떨 것인가? 근데 그 내년에도 카타르 발주 2단계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행될 것이고요. 러시아 가스 대체하기 위해서 LNGC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 수준 저는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피크 아웃 된다. 즉 내년에는 수주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 이맘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나오는데 저는 여전히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바로 해양 플랜트입니다. 러시아 이외 지구 곳곳에서 FLNG, FPSO 상당수가 증가할 가능성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상에서 오일이나 가스 퍼올리는 것보다는 해상에서 퍼올려서 바로 수출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다 이제 고려해 보면은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분야 거의 최고의 전문가가 삼성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삼성중공업이 대우나 현대와 차별되는 그런 상대적 우위 요소라고 저는 처음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IMO 탄소 규제가 이제 본격 시행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 영상이 어제 영상인가요? 그때도 봤지 않습니까? EEXI하고 CII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그러면은 탱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에 대해서 노후선 대체 건조가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그 수준은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후판가는 내년 이후에도 두세 번 더 내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은 매출 늘고 수익성 급속히 개선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조선업이 대한민국 살린다. 이런 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